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전기차 회사 라이언 일렉트릭 리뷰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은 캐나다의 퀘벡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2008년부터 전기차 버스와 트럭을 생산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펙 회사 노던 제네시스와 11월 말에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노던 제네시스의 티커 심볼은 NGA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심볼은 LEV가 됩니다. 합병 시기는 Q1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던 제네시스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보통주인 NGA, 유니신, NGAU 그리고 워런트인 NGA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티커 심볼 NGA는 LEV로 바뀌게 되고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NGA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2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티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은 합병 후 1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합병 후 150일 이후 30일 중 20일의 주가가 12불 이상이면 락업이 빨리 풀리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락업 기간이 180일, 6개월이 됩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3억 1,900만 달러, 하나로는 3,19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2억 달러, 하나로는 2천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5억 1,900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5,190억 원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라이언 일렉트릭은 4억 9,400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로는 4,940억 원입니다. 합병 후 라이언 일렉트릭의 회사 가치는 회사가 보유할 현금 포함해서 1.9 billion, 하나로는 1조 9천억의 가치가 됩니다. 합병에 관한 거래 내용은 심플하고 특이한 점은 없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라이언 일렉트릭은 자신들의 전기 버스나 트럭을 단연 계약으로 구매하는 고객 회사들한테 구매 금액에 따라서 라이언 일렉트릭의 지분도 줍니다. 1조 1천억 원 이상의 구매를 하는 고객 회사는 최대 라이언 일렉트릭의 7% 지분도 보유하게 됩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의 회사 가치를 1조 9천억 원으로 계산하면 7% 지분은 1,300억 원쯤 되니까 고객 회사로서는 12%의 할인을 받는 것이고 라이언 일렉트릭이 성장해 가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언 일렉트릭의 버스나 트럭이 성능이 좋고 고객 회사의 필요에 맞는다면 고객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펙 회사인 노던 제네시스나 라이언 일렉트릭의 경영진들의 경력을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경영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다수의 경영진들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단연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경험이 많은 경영진이 있는 게 더 믿음이 가기는 하지만 라이언 일렉트릭은 2008년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과 경험이 축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의 역사를 보면 2008년에 회사가 세워졌고 라이언 C라고 하는 스쿨버스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라이언 C-타입 스쿨버스를 생산했고 2017년부터는 자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전기 트럭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은 100% 인하우스로 트럭과 버스를 디자인,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vertically integrate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한테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형태의 제조가 아닌 모든 주요 부품들을 100% 자체 제작을 하는 회사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나 연구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이 생긴 후부터는 제조 공정이나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훨씬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OEM 파트너를 이용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의 자료에 따르면 라이언 일렉트릭은 트럭 캐빈, 버스 바디, 채시, 배터리 그리고 파워트레인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자체 제작도 하지만 BMW와 로미오 파워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라이언 일렉트릭의 강점 중 하나는
지금까지 300대 이상의 버스와 트럭을 판매했고 600만 마일 이상의 실제 주행을 했고 지금도 라이언 일렉트릭의 버스와 트럭은 미국과 캐나다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버스를 생산할 계획인 영국의 Arrival은 2021년 Q4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라이언 일렉트릭이 시장을 선점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입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의 연간 생산량은 2,500대라고 합니다. 연간 2,500대의 생산 능력은 너무 소규모의 생산 능력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력에 있어서 우려가 생깁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의 계획에 따르면 합병 후 미국에 생산 공장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계획은 공장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원하는 타임라인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인지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서 현재는 마케팅 자료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타임라인을 보면 2023년에야 새로운 공장으로부터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2,500대의 생산량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이 합병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모금한 자금의 60%가량을 앞으로 3, 4년간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된 배터리 팩 공장을 짓고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배터리 팩 비용과 배터리와 관계된 비용이 35%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의 성능과 상업용 트럭의 경우 적재 능력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라이언 일렉트릭도 가장 중요한 배터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비즈니스 플랜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은 현재 7개의 트럭과 버스 모델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래스 6와 A 트럭, 리퓨즈 트럭, 즉 쓰레기차, 그리고 라이언 M이라는 버스, 라이언 A와 C 타입의 스쿨 버스 등이 2020년 현재 생산 가능한 모델들입니다. 북미에서는 트럭 종류를 중량에 따라서 클래스 1부터 8까지로 구분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크기가 크고 무거운 트럭입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은 특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트럭과 버스의 모델을 생산 라인에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2년에는 앰뷸런스도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7개의 모델이 생산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회사 웹사이트에서는 3개의 모델에 대해서만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 일렉트릭의 트럭과 버스를 구매한 주요 고객들과 주문 수량은 아마존이 10대의 트럭, Canadian National Railway에서 50대의 트럭, Waste Connection에서 Refuse 트럭, 그리고 TransDev에서 30대의 버스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100대도 안 되는 적은 판매량이기는 하지만 현재 친환경 클래스 A 트럭과 리퓨즈 트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전기차로는 라이언 일렉트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언 일렉트릭의 트럭이나 버스를 소량 구매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들이 라이언의 트럭과 버스에 만족하면 다음에는 대량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높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의 성장 계획서를 보면 2022년까지는 2,500대의 트럭과 버스를 판매하고 2023년에는 7,580대를, 2024년에는 18,400대의 트럭과 버스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연간 생산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는 걸 보면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약하거나 연간 생산 능력이 아직은 2,500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다일 것 같은데 연간 생산 능력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미국에 준비하고 있는 공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한다고 해도 2023년에 2022년 생산량의 3배가 넘는 물량을 생산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2배 이상의 생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트럭의 판매 가격이나 버스 판매 가격을 계산해 보면 2021년의 계획에 따르면
트럭 400대를 판매해서 $138 million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버스는 250대를 팔아서 $59 million의 매출을 예상하기 때문에 트럭의 판매 가격은 대당 34만 5천 불, 하나로 3억 4,500만 원이고, 버스의 판매 가격은 대당 23만 6천 불이고, 하나로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테슬라의 클래스 8 세미 트럭의 가격이 15만 불에서 18만 불로 선주문되고 있는 데 비해서 라이언 일렉트릭의 트럭과 버스 가격은 너무나 비싼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은 2023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적자인 것보다도 트럭과 버스의 높은 판매 가격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비현실적인 생산 계획이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라이언 일렉트릭은 현재 클래스 8 전기 트럭과 갈비지 트럭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북미에서 거의 유일한 전기차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퍼스트 무버의 위치와 100% 인하우스 제조가 가능한 기술력 등을 사용해서 다른 경쟁 회사들보다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면 1, 2년 안에 상당한 마켓 쉐어를 획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들은 캐나다 기업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하면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은 마켓이지만 그래도 캐나다의 전기차 트럭, 버스, 스쿨버스 그리고 리퓨지 트럭 마켓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면 라이언 일렉트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니콜라와 리퍼블릭 서비스와의 2,500대 쓰레기차 계약이 캔슬되었는데 이는 라이언 일렉트릭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리퍼블릭 서비스가 라이언 일렉트릭과 니콜라와 맺었던 비슷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라이언 일렉트릭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 계획을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달성하지 못할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트럭과 버스의 대당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클래스 6나 A 트럭 부분에서는 테슬라나 니콜라, 하일리온 등이 트럭을 생산할 때까지 경쟁자가 없지만 버스 부분에서는 프로테라와 경쟁을 해야 하고 스쿨버스 부분에서는 같은 캐나다 회사인 그린파워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NGA의 가격은 12월 23일 애프터마켓 가격으로 18불 65전입니다. 이미 상장 가격에서 80%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아주 뜨겁고 라이언 일렉트릭이 클래스 A 트럭과 리퓨지 트럭 부분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는 점을 보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생산 능력에 관한 상당한 리스크도 있어서 롱텀으로 투자하기에는 꺼려지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리서치 수준으로 소량의 워런트 위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